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라는 무리한 압박이 마침내 철회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조현부 장관은 미국과의 첨예한 협상을 통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현재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정부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난 14일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한국에게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강권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었다. 이미 일본과의 협상을 종결지은 미국은 한국마저 이에 서명하게 하여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일방적인 횡포를 부릴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특히 스코페트 미 재무장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비록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던 미국의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격렬한 파문이 일었다. 일본의 야후재팬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한 일본 네티즌은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관세율은 절대 안 될 거잖아요. 미국님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한국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단호히 거부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을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는 왜 일본은 한국처럼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했는가라는 탄식이 크게 번지고 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무리한 투자는 떠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조적인 의견을 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더욱 통렬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저 이웃나라조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미국의 투자 내용과 그 협상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 정부는 아니, 일본의 부재보다 더 나쁜 총리와 외교 경제 재생 담당 강요들은 미국의 익명의 누군가가 선불이라고 코멘트 그만 후 입을 닫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들마저 총재 선거나 총리 대신 선출 같은 자신들이 다루기 편한 화제에만 매달릴 뿐 일본 정부의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후임에게 전가하고 도망칠 생각일 것이다. 놓친 책임은 미디어가 짊어질 생각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서명한 5,500억 달러가 현금 투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로도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끈질기게 이어가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미국의 입장이 점차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 국가의 선박의 수수료를 14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먼저 중국 선박의 입항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미국보다 약 10%가량 더 높은 입항료를 책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 미중 관세 전쟁의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한국에게 돌아오고 있다. 중국산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려던 다수의 국가가 한국 조선사 쪽으로 발주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미미한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5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상선을 건조하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은 미국 선적 선박 12척을 수주했으나 이 중 운반선 2척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 내에서는 대형 선박을 건조할 만한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할 경우 중국이나 한국에서 건조하는 비용에 비해 무려 4배에서 5배나 더 비싸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탱크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4,700만 달러, 한화 약 670억 원면 충분하지만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2억 2천만 달러가 소요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 차이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프라와 인력 공백 탓에 미국이 상업용 대형 선박을 자국 내에서 완전히 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재건을 이루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현재 기술 인력 양성에만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은 결국 조선업 재건에 실패하고 한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박에 장착할 미사일과 향후 글로벌 군사 지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포탄까지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을 거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등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원을 주저해 왔었다. 만약 토마호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손에 쥐어진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토마호크 재고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주로 군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미 미국 및 기타 용도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의 생산과 훈련에 정통한 미군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만큼 충분한 비축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미사일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보유고를 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미 군부에서는 큰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외에도 미국은 국내에서 더욱 큰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미국 테네시의 폭발물 공장에서 치명적인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공장은 상업용 및 군용 폭발물과 탄약을 생산하여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핵심 시설이었는데 이 폭발로 인해 미국은 향후 3년 동안 탄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왔다. 미국 CBS 뉴스는 이 폭발 사고를 상세히 보도했다. 히크먼 카운티 테네시에 있는 폭발물 공장을 파괴한 폭발 사고 이후 실종된 수십 명의 근로자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BS의 니콜 발데스가 현장에 있습니다. 니콜, 현재 상황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공장이 폭발했을 당시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최소 1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 숫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은 이제 구조 임무에서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울먹이며 최악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이 시설의 거의 모든 구역을 수색했지만 이 시간까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은 금요일 아침 군용 폭발물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관계자들은 구조물 안정을 위해 소규모의 통제된 폭발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으며 수사관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의료 헬리콥터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장 사진들은 폭발 전후의 건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여 미사일 생산량을 최대 4배까지 증산하라고 지시했었으나 바로 이러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군수 생산 능력은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은 2023년 우크라이나에 150mm 포탄을 제공하면서도 세계적인 포탄 생산량을 자랑하는 한국에게 포탄을 빌려가기도 했었다. 이후 지난해 9월 미국은 31억 달러, 한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한국산 155mm 포탄 구매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비축하는 국가로 확고히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평시에도 연간 약 8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50만 발 이상까지 생산 확대를 위한 체제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 연간 생산 규모와 비축량 모두에서 한국은 단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의 150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국가가 보유한 포탄 양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유럽은 1년 동안 고작 30만 발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역시 2025년까지 월 1만 발 이상의 포탄 생산을 목표로 증산 중이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생산이 힘든 상황에서 폭발물 공장까지 폭발해 버렸다. 이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게 군수품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현대차와 같은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달러로 대금을 회수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면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의 고환율이 유지된다면 관세라는 악재로 인한 타격의 약 30% 정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국내 대형 조선 3사 역시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수출하며 달러로 대금을 받고 있어 고환율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다고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모두 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미국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전체 관세 비용의 5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를 앞두고 외국 상품을 6개월치 정도 비축했으나 내년 초가 되면 고물가 폭탄이 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한 전기요금 그래프를 보면 올해만 2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트럼프의 무리한 투자 요구에 맞서 지금까지 협상을 끈질기게 끌고 왔으며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APEC,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는 일본에 먼저 가서 4일 동안 방문한 뒤 한국에는 단 이틀만 머물고 APEC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트럼프가 APEC에 오리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관세 협상 타결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 국내 네티즌은 트럼프 만나 주지 마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라며 강경한 태도를 주문했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강력한 방역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그 뒤에서 조용히 방역을 꾀하고 있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이 정면으로 강하게 방역했다면 한국은 수면 아래에서 미국이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조용한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중국이 트럼프에 맞서 히토류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트럼프는 중국산의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중 관세 전면전이 시작되면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겠지만 한국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트럼프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 시진핑 주석이 원치 않고 나 역시 그렇다며 다시 유화적인 멘트를 던졌다. 트럼프가 이처럼 재차 유화책을 사용하는 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경제 파괴적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엔비디아를 포함한 7개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총 7,700억 달러, 한화 약 1,115조 원, 나 증발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미국 내 정치,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일요일 국유물국의 공식 서류를 인용하며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속화된 비축 활동의 일환으로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필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최근 아르헨티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역시 미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우라늄, 히토리움 및 리튬 등 전략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중국은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핵심 금속을 포함하여 이러한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한국에게도 치명적인데 한국은 핵심 광물 수입의 99%를 해외에 의존하며 그중 중국산이 무려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감행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 자석 가격이 급등하면 한국 반도체 공급망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잠재적 군사 용도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출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며 정부 기업의 비축량은 겨우 2달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크게 우려되는 점은 한국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가전, 군사 무기까지 수출하는 전 과정에서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다. 한국은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 히토류 보유국 3위인 인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가 열렸다. 최근 인도 산업계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히토류 공급난으로 인해 전기차인 비타라 생산을 기존 계획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까지 했다. 인도는
과거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연대하려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를 분노케 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최근 850만 톤에 달하는 새로운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고순도로 정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상업적 규모의 시설이 부족하여 한국에게 손을 잡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의 거대한 히토류 채굴 및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은 트럼프에게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받는 와중에 일본이나 EU보다 10%더 높은 2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극적인 타결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으나 설령 타결이 쉽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틈을 타 한국은 향후 무역 협상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도 시장의 확장을 은밀하게 꾀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가격을 낮추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3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될 관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는 최근 세제 개편을 단행하여 지난달 22일부터 자동차, 가전 등 주요 내구재에 대해 기존 28%에 달했던 세금을 18%로 대폭 인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 정부의 상품 서비스세 개편 첫날 하루 동안 무려 1만 1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는 이 세제 혜택 덕분에 최근 5년 내리 기준으로 최고 판매치를 경신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현지 업체인 마힌드라와 타타모터스를 제치고 인도 시장 8월 판매량에서 44천 대를 기록하며 판매량 3위에서 2위로 우뚝 올라섰다. 지난 발표에서 최승민 현대차 사장 원문 호세 문여스은 2030년 권역별 판매 비중 목표를 제시하며 북미 26%에 이어 인도 판매량을 전체 15%로 설정했다. 이는 내수 시장인 한국보다 높은 수치로 사실상 인도를 제4의 내수 시장 도축으로 확정 지은 것이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는 올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서 당장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말 신공장 가동으로 수익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시설에 대한 기존 투자 약정 금액도 선제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존 700억 루피 약 1조 1,060억 원에서 1,100억 루피 약 1조 7,4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GM으로부터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을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연간 17만 대를 생산하여 인도 연간 생산 1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인도 내 SUV 및 콤팩트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까지 확대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의 현재 전략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최근 인도 국민차로 불리는 릭샤를 겨냥한 3인승 전기차까지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작년 인도에서 판매된 전기차 약 195만 대 중 대부분이 2인승 또는 3인승 차량이었는데 현대차는 4월의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른 멋진 디자인에 강한 내구성까지 갖춘 3인승 전기차를 선보였다. 이 모델 역시 베스트셀러가 될 것으로 강력히 전망된다. 인도 매체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지난 9일 관세명을 없애는 K-POP 트랙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인도가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과 인도가 트럼프가 두 번째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그의 괴롭힘에 동등한 희생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며 양국의 연대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국이나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 한국이 해외에서 경제 두 번째 날개틀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이는 마치 싱가포르가 32년 전 국경일 축사에서 당시 인도의 초기 경제 개혁을 언급하며
인도 열풍을 일으켰던 일에 비견되었다.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은 인도는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고 느끼며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일주일 전 인도가 글로벌 제조 허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장에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는 최근 뭄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했었는데 인도에 대한 투자가 2025년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3.2%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차에 이어 LG전자가 인도 증시에 상장했었는데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LG전자의 증시 상장 청약에는 1조 루피 약 16조 1,300억 원가 넘는 대형 공모주 청약에서 54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4조 300억 루피 약 71조 4,559억 원에 이르는 청약 증거금이 몰려들었다. 이번 청약 흥행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릴라이언스 파워가 센 기록 이래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기록이었다.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면서도 가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점이 바로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기 위해 추진했던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의 차질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미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다는 대담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HD현대가 관세 협상 지연과 규제로 인해 미국 진출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오히려 미국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글스, 그리고 미국 조선사인 에티스 슈웨스트 오프쇼어, 에스티스 오프쇼어와 연달아 파트너십을 맺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었다. 애초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중 무려 1,500억 달러가 바로 조선협력펀드에 배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투자 및 관세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자가 중단될 경우 HD현대를 비롯한 한국의 조선사들은 미국의 투자를 전면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인도의 조선 협력 분야이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인도 현지 조선사들과 협력 계약을 맺고 관련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도 조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인도 조선업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 국영 해운사는 2040년까지 총 120척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다. 기술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인도는 한국 조선업계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들은 현지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직접 진출 방식보다는 다양한 협력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HD현대의 조선 부분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 초친 시피야드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화오션 역시 인도 노이다 지역에 한화오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인도 북서부 수수 조선소와 조선해양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실리 외교를 끈질기게 펼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에 맞서 한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은 자신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인도와 같은 새로운 거대 시장을 확장해 나가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히 무역 협상을 넘어 21세기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적 주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번영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는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펼치는 대담한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인도 시장 확장이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심도 깊은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의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